이번 화에는 주한왕까지 격파한 정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나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춘추전국 시대 제후들의 성과 씨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주나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중국에선 왕을 제외한 귀족과 사대부들은 성으로 혈통과 조상을 나타내고, 씨는 성에서 분리된 가문을 뜻하여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화에 설명드릴 정무공을 예로 말씀드린다면, 정무공의 성은 희이고 씨는 정이며 이름은 굴돌인데, 정무공의 할아버지인 주려왕 회오는 희가 성이고 이름이 호였으니 그의 아들인 유도 희유라고 불러야겠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정이란 곳에 제후로 책봉받으니 유는 희라는 성을 보유한 채 정이라는 씨를 따로 가지게 됩니다. 주나라부터 성과 씨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남성은 씨를 사용하고 여성은 성을 사용하게 하는 예법 때문에 유가 정지방의 제후로 책봉된 후로부터 그를 포함한 모든 자손들은 희라는 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이라는 씨를 사용하게 되니, 이 당시엔 정무공을 정굴돌로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춘추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며 성과 씨에 대한 개념이 작아져 사마천은 사기에서 대부분 인물들을 씨가 아닌 성으로 기록하였으니, 저도 헷갈리지 않게 모든 등장인물들의 성을 칭하는 대신 군주들의 명칭을 알기 쉽게 시호는 국호 그대로 칭하겠습니다. 정나라의 개국군주는 주나라 10대 군주인 주려왕 희호의 두 번째 아들인 희우로, 기원전 806년 형님인 주선왕 희정에 의하여 정이란 곳의 제후로 책봉받아 정왕공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주선왕이 돌아간 후 왕위를 계승한 주유왕 희성궁이 보살을 총애하며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정왕공은 위험을 느끼고 태사백이란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백성들이라도 나급에 이주시키기로 합니다. 기원전 773년 주유왕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지만, 하남 지역에 영지가 없었던 정왕공은 괴국과 회국에 제후에게 뇌물을 주며 영지를 빌리려 하였는데, 괴국과 회국의 제후는 재물이 욕심나고 정왕공이 주나라의 왕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자 5개의 성을 빌려주기로 하니, 정왕공은 자신의 백성들을 경이란 곳에 이주시킵니다. 정왕공이 백성들을 이주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호경에서 주유왕을 보좌하던 중 기원전 771년 신우가 증국 견융을 연합하여 주유왕을 공격할 때 죽임을 당하며, 경에 있던 백성들은 정왕공의 아들 희골도를 제후로 옹립하니, 희골도가 정나라 2대 제후인 정무공입니다. 기원전 770년 정무공은 주평왕을 나급까지 호송한 공을 인정받아 주평왕을 보좌하며 세력을 키워가는데, 얼마 후 정무공은 자신의 아버지 정왕공에게 영지를 빌려주었던 괴국과 회국까지 공격하여 기원전 769부터 기원전 767년 사이 두 나라를 멸망해버리고, 계속되는 정복전쟁 때문에 주평왕의 의심까지 받기 시작하며, 이것을 눈치챈 정무공은 잠시 동안 전쟁을 멈추고 회국의 도읍을 정나라의 도읍으로 정합니다. 기원전 744년 정무공은 돌아가며 무강이란 부인 사이에 낳은 아들 희호생에게 자귀를 물려주니, 희호생이 정나라 세 번째 제후인 정장공이며, 정장공의 어머니인 무강은 오생 다음으로 공숙단이란 아이를 낳는데, 무강이 정장공을 낳을 때 난산으로 엄청 힘들어하였으니 정장공이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며 거꾸로 나왔다는 뜻, 또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까지 오생으로 지어버리며, 둘째인 공숙단을 순산으로 쉽게 낳았다는 이유로 항상 오생보다 공숙단을 마음에 들어하며, 남편인 정무공이 돌아갈 때에도 둘째인 공숙단에게 자귀를 물려주라 부탁하지만 적장자 계승제도인 주나라의 종주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공숙단이 계승에 실패하자 문강은 정장공을 찾아가 공숙단에게 영지를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니, 정장공은 경이란 곳을 공숙단에게 내어주는데, 경은 정나라가 하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한 도읍이라 이미 상당한 발전을 거둔 도시로, 공숙단은 이것을 발판으로 르면까지 세력을 넓혀가 정나라 절반의 영토를 차지하며, 사람들은 공숙단을 경성태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애초 정나라의 대신 체중은 경이 큰 도시이니 공숙단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고 건의하였지만, 정장공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숙단은 정나라 절반을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어머니인 무강과 연합하여 자귀를 찬탈하기로 합니다. 기원전 722년 공숙단은 군사를 동원하여 정장공을 기습하기로 하고, 무강이 내응하여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였는데, 이 계획을 알게 된 정장공이 먼저 공격하며 대패한 공숙단은 위나라로 도망가버립니다. 정장공은 자신의 어머니인 무강을 성령에 보내버린 후 황천에 가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1년 후부터 후회되어 다시 어머니인 무강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신이 한 맹세를 번복하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을 때 영고숙이란 사람이 샘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 황천 모양을 만든 후 어머니를 만나라고 건의하니 정장공도 받아들여 어머니와 만나게 되며 둘은 모자 관계를 회복합니다. 비슷한 시기 위나라의 위환공도 자신의 동생인 주우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관직을 빼앗아버린 후 추방해버리는데 주우는 자신과 비슷한 신세인 공숙단과 친하게 지내며 기원전 719년 위나라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모아 위환공을 죽여버리고 위나라를 차지한 후 송, 진, 채나라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합니다. 정장공은 당해낼 수 없어 5일 동안 방어만 하게 되고 같은 해 가을 이들은 다시 정나라를 공격하여 곡식들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니 기원전 718년부터 정장공은 10여 년 동안 복수를 하느라 해마다 전쟁을 벌이며 여기에 더해 기원전 707년 주한왕까지 제후국들을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하는데 다행히 수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다시 제나라를 도와 전쟁을 벌이며 기원전 701년 강력한 제, 위, 송나라와 맹야까지 맺으나 같은 해 정장공 자신도 57세라는 나이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공숙단이 돌아간 후 그의 자손들은 뿔뿔이 헤어지는데 정장공의 아들인 정려공 희돌은 공숙단의 자손들을 정나라에 살게 하는 대신 성을 공손단 씨로 바꾸어 부르게 합니다. 정장공이 돌아간 후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여 강했던 정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다음 화에도 정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